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R과 전압 1의 값은 얼마인가?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직렬과 병렬 구분을 확실하게 다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36V의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R, 그 다음에 12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옴과 VX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와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회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다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도 36V가 볼트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6V. 그럼 여기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6V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10옴에 이러한 방향으로 13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저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130V가 되겠죠. 그렇죠? 10옴에 13A가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36V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가 130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66V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166V에서 130을 빼면 36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이 VX라고 하는 전압은 166V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먼저 우리가 VX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점은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해 볼게요. 12옴에 36V의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는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죠. 36을 12로 나누면 여기는 3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쪽으로 8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들어오는 전류는 13. 나가는 거 3, 8. 그럼 이만큼 더 나가야 되겠죠? 13, 8, 3. 그럼 이쪽 방향으로 2A의 전류가 더 흘러야 되겠다. 그렇죠? 8 더하기 2 더하기 3 해야지 13이 되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R은 전류분의 전압됩니다.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36이고요. 전류는 2A가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18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저항의 값은 18옴. VX의 값은 166V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부하저항 RL이 최대 전력을 소비하기 위한 RL의 값은 이 문제에서 자, 최대 전력. 이 최대 전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셔야 되는 것이 이 내부 저항과 뭐가 같아야 돼요?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자, 그러면 이 내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뭘 알아야 돼요? 태분항 등가회로. 요거를 해줘야 되겠다. 즉, 공무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꼭 나오는 건 사실은 태분항 등가예요. 태분항 등가만 잘 해도 여러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럼 이 회로를 이 RL 부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보았을 때 태분항 등가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태분항 등가를 하기 위해서 이 내부 저항 RTH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전압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는 단락시켜 주셔야 되고요. 전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방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개방해 줘야 된다. 그럼 이 회로에서 전화번호는 단락하고 전류원을 개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화번 이렇게 단락시키고요. 이 부분 단락시켰죠. 자, 여기에 12옴 그리고 여기에 6옴 그리고 여기에 2옴 그리고 여기에 3옴 이렇게 되겠네요. 전류원은 개방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 그죠? 이걸 RT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RTH는 3, 2 직렬이네 그죠? 3 더하기 2 더하기 12옴과 6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12옴과 6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6 더하기 12, 6 곱하기 12. 이거 계산하시면 9옴 이렇게 나옵니다. 9옴. 자, 그럼 여기에 우리는 이 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RTH equal 9옴 그리고 여기에 태분항 등가 전압 VTH가 될 것이고 여기에 비로소 이거 RL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이 RL의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고요? 얘와 얘가 같을 때. 즉 얘도 마찬가지로 9옴일 때 여기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A의 선형 변압기를 그림 B와 같이 T형 등가로 나타냈을 때 LA, AB, AC의 각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해당 문제는 얘를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 얘의 값이 얼마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이 전류와 점과의 관계예요. 자, 이쪽을 제가 편의상 L1, 이쪽을 L2, 요거를 상호 인덕턴스 M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1이 얘는 점으로 들어가요. 그죠? 점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얘는 점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요. 서로 다르죠. 그죠? 서로 어떻다고요? 다르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차동이다라고 보시면, 즉 상호 인덕턴스가 어떤 빠지는 마이너스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점이 여기에 있으면 얘는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더해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요걸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회로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겠다. 얘도 이렇게. 자, 볼게요. 여기는 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I1, 여기는 I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점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점이 아닌 곳으로 들어간다고요. 뭐라고요? 차가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때 차 여기가 마이너스 M 돼요. 빼기 뭐라고요? 빼기 그럼 나머지는 반대로 여기는 L1, L2인데 여기 한번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M, 여기는 플러스 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여기가 I1, 여기가 I2.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점, 여기도 똑같이 점. 얘도 점으로 들어가고 얘도 점으로 들어가죠.
얘도 점으로 들어가고 얘도 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는 가, 동, 더하기란 말이에요. 더하기. 그럼 여기가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m 이렇게. 그럼 여기는 L1, L2에서 여기 더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M, 여기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차동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M,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L1 플러스 M, 여기는 L1, 얘는 M, 얘가 L2잖아요. 그죠? L1과 M 더해라. 얘랑 얘를 더해라. 6 더하기 2 해서 여기 8 헨리 되고요. 여기는 L2 플러스 M, 얘랑 얘랑 더해라. 4 더하기 2 해서 6 헨리 되고요. 여기는 2, 그쵸?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8, 6, 마이너스 2, 그죠? 8, 6, 마이너스 2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는 Q1 쿨롱의 전하가 있고요.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 Q2 쿨롱의 전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정전기력 F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는 이 정전기력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죠. 두 번째, 주위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질, 입실론 있잖아요. 그쵸? 이 두 전하에 있는 어떤 매질의 영향을 받죠. 즉, 유전율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고요. 네 번째,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에 따라 작용한다. 최단 거리 R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단권 변압기에서 GIN과 GL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이상적인 변압기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변압기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E1,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을 E2,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다 라고 보고요. 1차 측에 감긴 권선의 수를 N1, 2차 측에 감긴 권선의 수를 N2다 라고 했을 때 권수비 A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2분의 N1 equal E2분의 E1 equal I1분의 I2 equal 루트 G2분의 G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권수비 A는 요 임피던스의 관계를 보면 A는 루트 G2분의 G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A의 제곱은 G2분의 G1 될 것이고요. 2로부터 G1, 즉 1차 측에서의 임피던스 G1, 2차 측에서의 임피던스 얘를 G2다라고 했을 때 이 G1은 A의 제곱 G2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제곱 G2로 쓸 수 있다.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죠? G1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A의 제곱 G2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해당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단권 변압기에서 1차 측에 감겨져 있는 권수는 N1이에요. 그쵸? N1. 그쵸? N1. 2차 측에 감겨져 있는 권수는 얘와 얘를 더한 거네. 그죠? N1 플러스 N2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단권 변압기의 권수 A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의 권수 N1 플러스 N2분의 1차 측의 권수 N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GIN은 1차 측은 2차 측에 뭐야 돼? 2차 측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A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A의 제곱 G2니까. A 권수비. 그럼 여기 A의 제곱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N1 플러스 N2 분의 N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하의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전류 I가 흐른다. 이 부하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복소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복소전력 S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일반적으로 전류에 뭐를 취해야 돼요? 공액을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소전력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럼 전압을 적어보면 100 플러스 J 50이고요. 전류는 4 플러스 J 3인데 얘를 공액을 취한다는 얘기는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 거죠. 즉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4 마이너스 J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얘와 얘를 곱하면 400 되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J 300 되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플러스 J 200 되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다시 얘와 얘를 곱하면 150이죠. J 그러니까 마이너스 J의 제곱에 150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J의 제곱은 플러스예요.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적으면 400 더하기 150 하게 되면 550 되고요. 얘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J 100 되겠네요. 자, 이때 얘가 실수부가 유효 전력이 되고요. 이 부분이 무효 전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유전력은 550와트, 무유전력은 마이너스 100바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회로에서 입력전압 VI와 출력전압 V0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L은 SL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C는 S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SL, SC분의 1. 그러면 보니까 얘는 L과 C가 어떻게 연결되세요? 병렬 연결되세요. 그럼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한 것분의 곱한 것 해주시면 됩니다. 더하면 SL 더하기 SC분의 1 곱하면 SL 곱하기 S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위에도 똑같이 SC를 곱할 거고요. 아래도 똑같이 SC를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얘를 곱하면 S의 제곱 LC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됩니다. 그렇죠? 자, 얘랑 얘를 곱하면 이거 서로 약분돼서 SL만 남게 되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는 VI. R이네요. 여기 R. 제가 R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어떠한 임피던스예요. 근데 요거네, 그죠? S의 제곱 LC 플러스 1분의 SL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V0,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가 Vout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맞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VI분의 V0,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한 것분의 얘가 즉 VI분의 V0다라고 하는 것은 더한 것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I분의 V0는 더한 것분의 R 플러스 S의 제곱 LC 플러스 1분의 SL. 그죠? 맞죠? 더한 것분의 어디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거잖아요. S의 제곱 LC 플러스 1분의 S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전달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S의 제곱 LC 플러스 1 아래로 똑같이 S의 제곱 LC 플러스 1을 위아래 똑같이 곱해 볼게요. 똑같이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곱하면 자 먼저 얘랑 얘를 곱해 볼까요? 얘랑 얘를 곱하면 S의 제곱 RLC 플러스 R이랑 1 곱하면 R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요. 없어져요. SL 남아요. SL. 맞죠? 위에 볼까요?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SL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는 S제곱 RLC 플러스 SL 플러스 R 분의 SL 남겠네요. 그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회로로 운전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서 전력계 W1, W2, 전압계 V, 전류계 A의 측정값이 각각 다음과 같을 때 역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계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 전력계법.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 전력은 W1 더하기 W2이고요. 무효 전력은 루트 3에 W2 마이너스 W1 되고요. 피상 전력은 2에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상 피상 전력은 루트 3 곱하기 선간 전압 곱하기 선전류로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역률 코사인 세타란 말이죠.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에요. 맞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효 전력은 W1 더하기 W2, W1 더하기 W2 4.2 kW 되고요. 역률을 구하려고 하니까 피상 전력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산기가 없이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전력계법으로 이거를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압 전류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전압은 100, 전류는 20 루트 3 맞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100 곱하기 전류가 20 루트 3 계산해 보면 6000 나와요. 6000. 얘는 6kV 암페어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그대로 얘는 6분의 4.2 하게 되면 이제 0.7이다라고 하는 역률이 나오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상순인 평형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관계는 그럼 델타 결선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에 이렇게 그려보고
자,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선간전압 VL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선전류 IL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부하가 있던 또는 전원이든 이 델타 결선 내에서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P 상전압이다 라고 하고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I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둘 관계에 있어서 이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습니다.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요. 위상은 30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얘를 상전류에 관한 것으로 정리해 보면 IP는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루트 3분의 1 IL 되고 위상은 거꾸로 되겠네요.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크기는 루트 3분의 1배이고 위상은 30도 앞서죠. 이 30도를 라디안으로 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위상이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어떻다? 앞선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뮤엘에서 전류 I가 최소가 되는 저항 R2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R1과 R2가 같을 때예요. 그럼 10옴은 R1과 R2를 더한 값이 10옴이다 라는 것은 그 값이 같으려면 R1, R2가 똑같이 5옴일 때겠죠. 그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전원이 있고요. 전원. 그리고 여기에 오음이 있고요. 여기는 두 개가 R1과 R2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R1이고 하나는 R2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를 R2라고 보고 어차피 두 개가 더해서 15이니까 직렬 연결했을 때 15이니까 얘는 R1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10-R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전류 I란 얘기네요. 자, I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합성 저항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값이 최대가 되면 저항은 최대가 될 것이고 전류는 최소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나 최소나 무조건 미분에서 0 되는 그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R, 토탈 이렇게 적어볼까요? 요만큼 요거에 대해서. 병렬 연결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10 되겠죠. 그렇죠? 10-R2 더하기 R2니까. 곱하면 10-R2에 R2 이렇게 돼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분의 1에 10R2 마이너스 R2의 제곱 이렇게 돼요. 뭐가? R 토탈이. 그럼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D R2의 D R 토탈. 뭐 한다고? 얘를 R2에 대해서 미분한다고요. 그러면 10분의 1은 상수니까 10분의 1 그대로 나오고 10R2를 R2에 대해서 미분하면 10 나와요. 빼기 R 제곱을 미분하면 2R2예요.
equal 0 나와요. 그럼 얘가 0 되기 위해서는 R2 값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5. 그렇죠? 그럼 여기서 R2가 5ohm이면 당연히 R1도 5ohm 되겠죠. 두 개가 같을 때 저항은 최대가 될 것이며 전류는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두 개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할 때 합성 용량은 C1이고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용량은 C2이다. 합성 용량 B C1분의 C2는 문제를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직렬 연결 C를 했을 때 합성 용량은 C1이다 라는 얘기고 얘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C일 때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을 C2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 그 값이 반이 됩니다. 2분의 1 C가 되고요. 얘는 병렬 연결하게 되면 그 값이 2배가 돼요. 2C 이렇게 되네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C 1분의 C2는 C1은 2분의 1C고요. C2는 2C가 되니까 4C가 되겠죠. 그죠? 즉 몇 배예요? 네. B는 4가 되겠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 2페러신 캐패시터에 이 쿨롱의 전하가 저장되어 있다. 이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 W는 2분의 1 C V 제곱이다 라는 식도 있고요. 얘는 C분의 Q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C 값과 Q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E 곱하기 C 정전 용량 2페럿이다 라고 이렇게 E 되고요. 전하량 2쿨롱에서 2 제곱하게 되면 1줄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전원 측에서 본 역률이 1일 때 캐패시턴스 C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역률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임피던스든 어드미턴스든 허수부가 뭐라는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그럼 이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어드미턴스 Y는 얘 어드미턴스 J 오메가 C 되고요. 얘의 어드미턴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이잖아요. 그죠? 2 플러스 J 오메가 L의 값이 1이네요. 그죠?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기 위해서 얘를 유리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E-J 오메가 여기도 똑같이 E-J 오메가 이렇게 해보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J 오메가 C 플러스 자 2의 제곱 더하기 J 오메가가 이걸 계산하면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이어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와요. 2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나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그럼 여기는 E-J 오메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어드미턴스 Y는 2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2가 실수부예요. 2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2 이거. 허수부 볼게요. 플러스 J 오메가로 묶어 볼게요. J 오메가로 묶으면 여기는 C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네 그죠? J 오메가로 묶으면 마이너스에 2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럼 역률이 1이 되기 위해서는 허수부가 0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0 돼야 된다. 얘가 허수부잖아요. 그죠? J 붙어 있는 게.
허수부가 0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0 되면 얘랑 같아야 되겠네. C는 2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오메가의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죠? 자, 얘가 4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죠? 오메가 t. 오메가 값이 2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다 오메가에다가 2를 넣으면 그죠? 오메가 값이 2란 말이에요. 얘는 8분의 1 페럿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회로의 전압 다음과 같을 때 전원이 부하 전체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뭐 회로를 보니까 다 저항만의 회로이네요. 그죠? 그럼 평균 전력, 즉 소비 전력이나 그리고 비상 전력이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합성 저항을 구해 보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요 10옴, 20옴, 요 10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40옴이란 얘기네요. 40옴. 그 다음에 얘 40옴, 얘 40옴이 어떻게 병렬 연결되어 있죠? 똑같은 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반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요만큼이 40옴, 40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20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8옴, 요 전체에 20옴, 그리고 12옴이 무슨 연결돼 있어요? 직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8, 20, 12 더하면 40옴이에요. 또 똑같이.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40옴과 40옴이 병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얘와 얘가. 그럼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20옴이란 얘기네요. 그죠? 40옴과 40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옴) 20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30옴. 그리고 전원 VT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때 뭘 구하라는 얘기야? 평균 전력을 구하여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바로 비정현파네요. 그죠? 비정현파. 그럼 이 비정현파에서 V, RMS는 루트 비정현파의 V, RMS는 직류분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기본파의 시료값은 뭐죠? 네. 루트 2분의 3이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더하기 이고조파의 시료값. 루트 2분의 1 되겠죠? 그죠? 여기 1이니까 루트 1 나누면 돼요. 이거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 30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얘는 25이고요. 얘는 2분의 9이고요. 얘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더해 보면 25 더하기 요거 5잖아요. 그죠? 30 된단 말이에요. 루트 30.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런 식이 있어요. R분의 V의 제곱. 저항은 30옴이고요. 전압은 루트 30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곱해보면 30 되겠죠. 계산해보면 1 와트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네요. 보기에서 답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는 t = 0일 때 개방이 된다. 스위치 S가 닫혀 있을 때 회로의 시정수를 τ1이고 t가 0보다 클 때 스위치가 개방된 회로에서 시정수를 τ2라고 했을 때 τ1, τ2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보면 저항이 있고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냥 RC 회로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R, C 직렬회로에서 볼까요? R, 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 곱하기 C입니다. 그죠?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겠죠. 시정수 타우는 RC이다. 그럼 첫 번째 스위치가 닫힐 때 스위치를 투입 시 볼게요. 스위치를 이렇게 닫는 순간 회로를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태분항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태분항. 스위치를 이렇게 닫을 때 회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회로를. 그럼 태분항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 공급 전압의 반이겠죠. 이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 이게 전압이니까. 맞죠?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RTH이고요. 여기는 VTH예요. 근데 이 VTH가 얼마냐면 얘가 2옴, 2옴이기 때문에 이 전압의 반 걸려요. 그러니까 2분의 V예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건 이 RTH예요. RTH는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의 합성장. 근데 전압은 어떻게 돼요? 단락돼 되겠죠, 이렇게. 그럼 1, 2옴, 2옴이 병렬 연결되네. 1옴이란 말이에요. 그럼 1옴 더하기 1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2옴, 2옴이 병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렬이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병렬이면 그 반. 1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됐으니까 얘가 2옴 돼요. 이렇게. 거기에 C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2페러짜리. 이렇게. 그럼 이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 곱하기 C란 말이에요. 2 곱하기 2니까 얘는 4초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스위치를 개방시 회로를 보면 돼요. 개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열렸다 이거죠. 그럼 이 회로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개방했다는 얘기는 충분한 시간 여기 닫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C는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충전되어 있다고요, 충전. 그럼 얘 등가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얘가 얼마만큼 충전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것만큼 여기 충전돼요. 얘 똑같이 2분의 V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회로는 뭐만 남는다고요? 이것만 남는다고요. 얘가 이렇게 방전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저항은 1 더하기 2니까 여기 3옴 되고요. C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회로. 그럼 이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 곱하기 C 6초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타우 1이고 얘가 타우 2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보기에 답 찾아주시면 하나는 4초, 하나는 6초. 그래서 2번에 타우 1 4초, 타우 2 6초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회로에서 전류 I를 구하여라. 해당 문제는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전류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얘가 휘스톤 브릿지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랑 곱한 거와 얘랑 곱한 게 같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휘스톤 브릿지는 아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델타를 뭘로? Y로 변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휘스톤 브릿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델타 결선은 어떻게 한다? Y 결선으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더라.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요? y로 바꿀 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원래 있던 거 요거 그대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전원이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오음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6, 여기는 120.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 y로 빨리 바꿔주셔야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보면 12, 24, 36. 그러니까 얘를 12로 나누면 얘는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2배. 그러니까 요거의 12배라는 얘기예요. 1, 2, 3.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2로 나누면 1, 2, 3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얘를 먼저 y로 바꾼 다음에 12배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볼게요. 자, 델타를 y로 바꿀 때는 다 더해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6이죠. 6분의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같겠죠. 가까이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돼요. 1 곱하기 2에서 2 돼요. 그럼 여기는 똑같이 6분의 그러니까 다 더한 것분의 요 점은 여기죠. 가까이 있는 거. 2 곱하기 3. 2 곱하기 3. 6 돼요. 그럼 여기는 6분의 그러니까 다 더한 것분의 얘랑 얘랑 곱한 거. 요 점이 요 점이잖아요. 3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y로 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요거의 12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다가 12를 곱하면 돼요. 곱하기 12. 여기도 곱하기 12. 여기도 곱하기 12 하면 요걸 이제 y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12 곱하면 4 되네, 여기는. 그죠? 12 곱하면 12 돼요. 맞죠? 여기다가 12 곱하면 6 되나요? 6. 이렇게 돼요. 맞죠? 얘를 여기는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12. 여기는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132. 그쵸?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합성좌. 요거 구할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 더하면 12 더하기 120. 130인가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12 곱하기 1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잘 보면 요거는 144거든요. 12 더하기 132가. 그러니까 얘는 12 곱하기 10이에요. 얘는 12 곱하기 132는 12 곱하기 11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면 쉽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얘는 11옴 된다는 얘기예요. 11옴. 그럼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얘기네요. 여기는 100V, 여기는 5옴, 여기는 요거 4옴, 여기는 11옴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전류 I는 저항 R분의 V, R분의 V, R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그러니까 20옴 분의 전압 100V 5A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5A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똑같이 얘가 이렇게 5A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뭘 하라고요? 휘스톤 브릿지가 되는지를 봐라. 그 휘스톤 브릿지가 안 된다 그럼 바로 델타를 Y로 바꿔서 합성저항을 구한 다음에 전체 전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답은 1번에 5A가 되겠습니다. 양전압 Q가 균등하게 분포된 반경 Am인 구형 도체가 자유공간에 있다.
이 도체의 무한히 떨어진 위치의 전위를 0V라고 할 때 구형 도체 중심으로부터 반경 Bm인 곳의 전위는 얼마인가? 단 입실론 제로는 자유공간의 유전율이고 B는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얘는 도체이다 라는 것과 이 B점이 A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어떠한 반경이 A 미터인 구형 도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런데 이 중심으로부터 B미터 거리 요 점의 전위를 내가 알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B는 A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구형 도체 내란 얘기예요.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얘는 도체란 얘기예요. 도체는 모든 점의 전위가 같아요. 뭐란 얘기예요? 등, 전, 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A점에서의 전위를 제가 VA다라고 보고요. 이 B점에서의 전위를 VB다라고 한다면 도체는 등전이기 때문에 얘와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VB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얘는 도체이기 때문에 자 B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이 B점은 구형 도체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전이나 이 네 전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VA와 VB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무한한 점의 전위를 0V다 라고 했을 때 A점의 전위를 구하면 B점의 전위가 같잖아요. 그죠? 그때 전위 V다 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서 무한한 원점으로부터 단위 정전화 1쿨롱을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필요한 1을 전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한 원점에서부터 요 A점까지 한 1 FD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F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는 QE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Q가 뭐예요? 단위 정전화이기 때문에 1이란 말이에요. 얘를 2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2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한 점에서부터 A점까지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여기에 대전되어 있는 Q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Q가 아니라 D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얘가 도체이고 B점이 A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체 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의 Q의 DR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B점이 이 도체 바깥에다 라고 한다면 이 적분 구간이 B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적분 구간이 그러니까 B점이 도체 밖에다 라고 하면 이게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도체 아니기 때문에 A점의 전이나 얘가 같기 때문에 얘를 이제 A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평형 3상 Y회로에서 삼상부하가 흡수하는 전체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즉 소비 전력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가 앞서고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자 볼게요. 자, 선간 전압이 100 루트 3에 마이너스 90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볼까요? VP는 이거를 루트 3으로 나눈 값 100 될 거고 위상은 요거보다
예, 30도 느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돼요. 다시. 선간전압이 100 루트 3 마이너스 90도니까 여기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 크기는 100. 위상은 30도가 느려야 되겠죠. 상전압이.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 구하고 싶어요. IP. 상, 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VP라고 구할 수 있어요. 크기만은 구해보자 이거예요. 임피던스는 여기 100이라고 있네요. 100. 임피던스가 주어진 거 옴, 100, 옴, 100. 그죠? 100 분의 전압 100V. 1A예요. 1A. 우리 지금 뭘 구한 거야? 크기만 구한 거예요. 지금 크기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항 구해볼게요. 저항 R은 임피던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저항이잖아요. 그럼 얘는 임피던스 100 곱하기 코사인 6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55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상, 전류 알고 있고요. 저항, 55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 구하고요? 평균 전력 구하라는 얘기죠. 평균 전력 P는 IP의 제곱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3. 3상 유효 전력은 3 IP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3 곱하기 전류 1A 1의 제곱 곱하기 저항 50. 계산해 보시면 150 와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로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할 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태분항 등가 회로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야 태분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죠, 그죠? 근데 얘 두 개 자리만 바꾸면 아주 쉬워지는 문제가 돼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로를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0옴,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자리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90옴. 그렇죠? 여기에 L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회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근데 얘는 9mm 헬리입니다. 그럼 얘를 XL 리액턴스 볼까요? 오메가 L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메가 L. 오메가 값이 얼마죠? 20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값이 1000이란 말이에요. 1000. 곱하기 L은 9mm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계산해 보면 얘는 9옴 이렇게 나와요. 얘는 9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태분항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태분항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겠죠. RTH 여기는 VTH 이렇게 되겠네요. 태분항으로 만들면. 자,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볼게요. 이 앞에 거만 볼게요. 얘는 20이에요. 20 맞죠? 20.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없앨까요? 이렇게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럼 더하면 10 더하기 90분의 90 곱하기 20 맞죠? 이 계산하면 18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전압은 뭐 교류니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전압은 VT는 18 코사인 1000T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요. 18 이렇게. 그죠?
RTH는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의 합성저항이잖아요. 얘는 뭐하고? 단락하고. 이렇게. 그럼 10옴과 90옴이 병렬 연결이네요. 그럼 더한 것분에 곱한 거, RTH는. 더하면 100. 곱하면 900. 이렇게 되네요. 9옴. 이렇게 돼요. 9옴. 맞죠? 거기에 여기 이제 L이 이렇게 요거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임피던스 구해볼게요.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하게 되면 9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옴. 맞죠? 네.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9 루트 2 옴.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IL의 최대값. 그럼 이 최대값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시료값 얘를 루트 2로 나눠서 다시 루트 2로 곱하지 말고 이 전압의 최대값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전류의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그럼 전류의 최대값은 전압의 최대값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임피던스는 9 루트 2. 전압의 최대값은 18.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 2 나와요. 이렇게. 전류의 최대값 얼마 나온다고요?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상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R은 9, 리액턴스는 9. 얘는 아크탄젠트 9분의 9. 45도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최대값은 루트 2, 위상은 45도. 그러니까 전류가 느리겠죠, 그죠? R, L 회로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태분항할 수 있겠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얘 두 개를 자리를 바꿔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태분항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휠에서 t가 0보다 클 때 캐패시터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해당 문제는 라플라스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이 회로를 뭐 하면 되겠어요? 라플라스 변환 하시면 되겠죠. U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6됩니다. 그죠? S분의 6. 저항은 그냥 E 될 것이고요. 인덕턴스는 SL이죠. SL. SL. 그래서 ES 되고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는 SC분의 1이잖아요. 그죠? SC분의 1. 그러니까 C가 8분의 1이면 S분의 8 되겠네요.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제가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제가 편의상 V라고 써볼게요. 뭐 VC나 V나 같은데 식을 간소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얘가 병렬이란 말이에요. 그럼 각 다 걸리는 전압은 V란 얘기죠. V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KCL을 적용해 보면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겠죠. KCL에 의해서 얘 더하기 얘는 얘가 돼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그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 R분의 V, 그래서 2분의 V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2S분의 V가 되겠죠. 2S분의 V 더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S분의 8V가 되겠죠. 그쵸? R분의 V, SL분의 V, SC분의 1분의 V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공급 전류원이랑 같아야 돼요. S분의 2. S분의 6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양변에 똑같이 여기도 8S를 곱할 거고요. 왼쪽에도 똑같이 8S를 곱해 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겠죠. 자, 똑같이 8S를 곱하면 여기는 4 나오네. 4S. 4S V 이렇게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4V 4V 더하기 얘랑 얘 하면 S제곱 돼요. S의 제곱 V 더하기 는 얘랑 얘랑 곱하면 48 이렇게 되나요? 없어지고 6, 8, 48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왼쪽을 V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야 되겠죠? V로 묶어보겠다. 그럼 얘는 S의 제곱 플러스 요거 4S 플러스 4 이퀄 48 됩니다. 다시 보면 요거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S의 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4는 S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 V는 S 플러스 2의 제곱에 48 이렇게 돼요. 그죠? V는 이렇게 넘어가면 S 플러스 2의 제곱에 48.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48 곱하기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S의 제곱분의 1인데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넣었다. 여러분 라플라스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VS에 관한 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VT는 뭐 한 거예요?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죠. VT는 48 상수. S의 제곱분의 1은 T죠.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2-2T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VT가 뭐 같은 거예요? VC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VC, T에 대한 식은 48, T에 2-2T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